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구성한 게 2월 초였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 거의 그 당시보다도 한 3개월 이상 빨리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여야가 총선 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향후에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지금 여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의 어떤 구성 컨셉, 이게 또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구성을 했어요. 박명호 사무총장 아무 의미 단장으로. 없어요. 네, 이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어느 당이든 총선 기획단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아직까지도 통수권자에서 치러지는 게 사실이다. 예. 이번에 뭐 총선 기획단에서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황교안 대표의 실패한 1차 영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뭐 수를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총선 기획단이 아무리 기획을 못해도 대박 영입해내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 뭐 15명, 20명에서 각자 당들에서 뭐 의원들도 배치하고 꾸리는데 과학적으로 연구 성과를 내려면요. 아인슈타인 한 명 있는 게 수학자라는 고등학생 10명 있는 것보다 나아요. 네. 그 10명이 힘을 합친다고 해서 아인슈타인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재적인 선거 기획가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딱 그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팀의 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지금 황교안, 이해찬 대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안에 전략가들이 박혀 있는데 과거의 새누리당 같으면은 뭐 소위 말하는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아니면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 했을 것이고 민주당은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선거 기획자들이 이제 사실 물심양면으로 이제 뛰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거는 아니면 이해찬 대표에게 주어진 질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있긴 있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냐? 예,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당신의 어쨌든 결과물은 당신이 책임져야 될 텐데 믿고 선거 지휘를 맡길 수 있는 중간급 보스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번에 총선 기획단에 보면 이제 양정철 씨 넣었잖아요. 예,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죠. 저는 대통령이 양정철 씨를 그런 인사로 박아넣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휘자로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없다 그런 사람. 지금 명단에 보면 아무리 봐도 없다. 예.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직으로 어쨌든 민주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 당연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양정철 원장이 이 연구원장을 맡았다라고까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분은 특명받고 온 분이기 때문에 이 총선기획단이라는 단보다는 결국 이 사람 메시지에 대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다들 집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대통령의 의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전략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냥 국회의원 중심으로 갔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명호 사무총장 포함해 이진복 의원, 추경호 의원, 김선동 의원, 인데 그렇죠. 전략가라고 할 수 꼽히는 정치권에 꼽히는 그런 인물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컨셉 면으로도 약간 민주당과 좀 다른 게 민주당은 그래도 어쨌든 2030 이 4명 들어가 있고 또 여성도 5명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면도 좀 민주당은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이양수 의원 정도가 전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양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정무적인 어떤 그 아직까지 무게감이라는 것이 그 소위 말하는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뭐 능력이야 뭐 있다 좀 보지만은 그래서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한 결여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큰 판의 선거를 치러본 그런 인물이 눈에 띄지 않고 민주당 같은 경우 그래도 양정철 원장은 뭐 그런 걸 많이 치러봤죠. 정청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쨌든 본격적으로 총선 기획단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총선 준비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 자체 실무 준비 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야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선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어쨌든 이준석 최고위원 뭐 생각도 그렇고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략가 이런 사람이 눈에 띄지 않고 또 그 어떤 배치한 거라든지 메시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이죠. 이런 거예요. 못하다. 지금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큰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되는 판단이라는 것은 보수 대통합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빅텐트론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전략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카운터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 내 인사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이 총선 기획단을 바라볼 때 저기에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딱히 떠오르는 분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삼성급으로 이제 이진복 의원님 계시지만은 뭐 이진복 의원님하고 상의할 일일까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황교안 대표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분과 일을 논의해라라고 배치한 분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틀에서는 그냥 당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거다. 이거 사무처에 있는. 그냥 배치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인재 영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이 통합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큰 틀의 총선을 앞두고 전략의 기본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의 구성을 통해서 총선으로 가는 이 흐름이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